안녕하십니까, 활바락입니다. 오늘은 G톱과 G몸통을 결합하는 방법, 손말이 방법이 되겠죠. 손말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가지 형태로 이렇게 이제 몸통들을 만듭니다. 요거는 수수속대, 백발사, 요건 해바라기 속대 이런데, 뭐 깎다가 보면은 형태가 뭐 좀 찌그러진 것도 있고 뭐 예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들로 나옵니다. 각각의 부력도 다 다르고. 그런데 자, 기본적으로 G톱과 G몸통을 결합을 할 때 어느 위치에 어떻게 이제 결합을 해주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뭐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작업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제가 길어서 화면에 다 안 잡히는데 60cm 짜리입니다. 60cm 짜리인데 보통 뭐 2분의 1, 그러니까 뭐 30cm 위치에 몸통을 잡아줘라,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눈금을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60cm가 320에 지금 맞춰놨습니다. 320에 맞춰놨는데, 요 기준은 뭐냐 그러면은, 요게 지금 325에 맞춘 찌입니다. 325에 맞춘 찌인데, 지난 주말에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기립 자세를 봅니다. 기립 자세를 보는데, 이제 기립이 몸통 인견성화 부분 조금 위에서 요 부분을, 요 부분 조금 윗부분, 요 정도 부분을 기준선으로 해서 이렇게 씁니다. 써서 몸통에 조금 더 가깝게 쓰는 게, 아무래도 뭐 안 그러면 몸통을 살짝 보여주고 쓰는 게 모양이 예뻐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한 5mm 정도 몸통을 위쪽으로 조금 위치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조정한 위치가 보이는데, 요게 한 5mm 정도 이렇게 위로 위치하게끔 이렇게 해서 길이를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마리를 결합을 할 때, 이제 지금 요 윗부분과 아랫부분, 몸통의 상단 부분,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위쪽을 G톱, 아래쪽을 G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연결 부위를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솜을 아주 조금만 떼셔서, 여기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위치를 표시를 해뒀습니다. 어느 위치에 와야 되는지 하는 걸 표시해 뒀는데, 이렇게 살짝 말아서 반드시 몸통 안으로 들어가게, 몸통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결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왜 그러냐면은 바깥쪽으로만, 이게 이 상태에서 바로 감게 되면 안쪽이 나무결이 약해집니다. 찌를 만드는 나무들이 오동이나 뭐 스기목 정도 되면은 굉장히 이제 강한데, 특히 이제 발사 종류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속대 종류의 재료들은 몸통이 약하기 때문에 바로 해 놓으면은 여기서 크랙이 가게 됩니다. 크랙이 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밀어 넣어서 기본적으로 결합을 해줍니다. 결합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길이에 와 있는지 하는 거는 자로 다시 재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가 지금 화면 뒤에 있어서,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살짝 돌려서 센터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센터는 찌톱 센터는 뭐 아주 정확하게 직신성이 좋으면은 더없이 좋습니다. 느낌도 좋고 만들었을 때 느낌도 좋고 한데 뭐 약간의 울렁임이 있다고 해도 찌를 사용을 하시는 데는 뭐 찌의 기능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찌 작업을 하실 때 너무 센터 맞추는데 중심 맞추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시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또 센터 맞추는 작업 자체가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안쪽으로 들어가는 손마리를 해서 집어넣고 나면은 접착제 묽은 순간 접착제를 묻혀주고 듬뿍 묻혀줘야 됩니다. 안쪽으로 쭉 스며 들어가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솜을 아주 조금씩 여기를 한 번에 크게 해서 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뜯어서 납작하게 푸셔서 이렇게 살 돌리면서 감아 주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위에 놓고 살 비벼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돌려 주시면은 요 전체적으로 찌 몸통하고 찌톱 찌다리 부분하고 아주 부드럽게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고 그럼 이제 나중에 칼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양이 줄어들고 따듬을 양이 줄어들고 그만큼 또 실패 확률도 줄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솜을 말아주면은 아무래도 여기가 강도도 더 강해집니다. 탄성도 좋아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일 물으십니다. 왜 이렇게 조금씩 감느냐, 뭐 한 번에 감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한 번에 감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 겹 겹치면서 보강이 되질 않기 때문에 나중에 크랙이 갈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높고 제가 뭐 그동안 찌를 만들어서 써보고 테스트 해본 결과 그렇고 뭐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현수교 다리 놓을 때 보면은 와이어줄도 아주 굵은 쇠를 덩어리를 사용을 하지 않고 가는 철사를 여러 겹으로 꼬아서 해서 인장력이나 이런 걸 더 높여줍니다. 그런 것들이 견디는 힘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톱 부분도 역시 조금 이렇게 해줘서 끝에 살짝 걸어서 쏙 돌려주시면은 기본 형태가 나옵니다. 나오면은 다시 손가락 두 개를 잡고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 이렇게 본드 묻혀 주시고 다시 이렇게 감아 주시고 감아주는 횟수는 뭐 3번 만에 한다, 4번 만에 한다 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이제 보셨을 때 원하시는 곡선, 몸통하고 연결 부위의 곡선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말아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최종 마무리할 상태보다 살짝 좀 두꺼운 느낌 나중에 이제 갈아내야 되기 때문에 갈아내면서 이제 마지막 따듬어 주기 때문에 그 따듬어 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두껍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 말 때마다 조금씩 몸통 쪽으로 솜이 조금씩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 겹 이렇게 나누어져서 타고 올라가니까 그렇게 보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형태들이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 형태가 잡히고 나면은 아래쪽 부분도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솜을 아주 얇게 해서 좀 아래쪽까지 뭐 한 1cm 정도 한 1에서 1.5cm 정도
조금 더 아래쪽까지 이렇게 얇게 감아 주십시오. 이것도 그 한 겹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민gen서 보강 작업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 베이스로 얇게 이렇게 해주면은 또 보강 효과가 아주 강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찌를 완성을 하고 나면은 이런 건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다 뭐 칠이나 검은색 칠이나 뭐 여러 가지 색깔들로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찌를 뭐 잘라서 깨서 보지 않는다 하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보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고, 예. 전체적으로 곡선을 원하시는 형태 기준으로 이렇게 숨을 마셔서 잡아주시고, 지금 만들고 있는 찌는 내일 입수 자세 테스트 할 찌입니다. 테스트 할 찌인데 이게 이제 물에 넣으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방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빨라야 열흘, 뭐 방수 말리고 뭐 여러 가지 중간 과정들 건조하는 시간 치면은 빨라야 열흘, 뭐 길면은 뭐 2주까지도 완성하는데, 하나 완성하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기본 평탄 보강 작업만 해도 그 기본 방수는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 방수된 상태로 뭐 하루 한두 번 정도 낚시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기본 평탄 작업만 해서 인견서 작업이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내일 가지고 가서 그 기립 자세를 테스트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입질 받는 거는 지난주에 가서 뭐 전챙이 붕어들이 뭐 한치, 두치 오란 아주 어린 전챙이 붕어들이 몸통까지 밀어 올리는 입질을 받기 때문에 올리는 거는 어떤 찌든지 간에 이제 붕어 마음입니다. 우리가 쉽게 붕어 마음이라고 하는데, 붕어가 올려주면은 기본 찌 맞춤만 잘 돼 있으면은 모든 찌들이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건 올라오는데, 기립 자세, 그러니까 이제 케미를 뭐 일반 젤 케미를 쓰느냐 아니면은 전자 케미를 쓰느냐, 또 케미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립의 이제 시간, 뭐 자세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고기에 대한 어떤 느낌, 그거까지도 감안을 해서 좀 더 예쁜 자세로 내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형태로 기립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두 번 뭐 해보시면은 감이 오십니다. 어느 정도에서 뭐 어떤 식으로 이 기립을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오는데, 이제 그 몸통 위치 부분은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난감한 부분이 돼서 뭐 정확하게 뭐 어떤 게 좋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고, 근데 그 몸통 위치에 따라서 기립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그리고 지금 32cm 기준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4g 정도 됩니다. 4g 정도 되는 찌인데, 이게 그 찌의 부력 표준 맞춤이라고 하는 케미 끝맞춤 정도 기준으로 보는 표준 맞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부력에 따라서 또 몸통이 위치가 달라집니다. 기립 자세가 달라지고, 부력이 높은 거일수록 찌톱이 좀 더 길어도 이겨내기 때문에 찌톱을 조금 더 길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같은 길이의 찌라도 찌톱이 긴 찌들이 밤 낚시를 할 때 이렇게 찌 올려주는 폭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느낌이. 그래서 부력이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몸통 위치 이런 것들을 잡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막대형 같은 경우도 또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뭐 정리를 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에 바로 묻어 있는 이 본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떼면 다 떨어집니다. 이게 한 두어 번 작업을 하고 나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술술 떨어지니까 뭐 아프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 떼고 마지막에 이제 뭐 비누로 손 한번 씻으시면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작업은 그 보강 작업입니다. 몸통을 보강 평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손마리에서 만드는 작업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문드 3번이 발려 있는데 지금 이제 각도 잡혀 있는 형태입니다. 각도가 잡혀 있는 형태. 각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조금 칼을 이용해서 조금 따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평탄 작업하면서 갈아내고 하면 내일 사용할 수 있는 찌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몸통의 결합 방법, 손마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